안녕하세요, 가자고입니다. 여행 16일 차이고 지금 현재 시간은 새벽 5시 30분입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 나와 있는데 어젯밤부터 계속 비가 오네요. 이번 이탈리아 여행은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공항으로 와서 비행기를 타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독일 뮌헨입니다. 독일은 전에 2주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뮌헨의 기억이 좋아서 이번에 다시 한번 왔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업무도 봐야 해서 겸사겸사 들렸습니다. 뮌헨의 심장부인 마리엔 광장입니다. 신시청사 건물이고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에 지어졌습니다. 중앙탑에는 글로켄슈필이라는 기계식 인형 시계가 있습니다. 오전 11시, 12시 정각에 연극이 연출되고 3월에서 10월까지는 오후 5시에도 추가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빅토알리안 마켓으로 와봤습니다. 날씨도 매우 좋고 해서 맥주 한잔 하려고 했는데 합석할 자리도 안 보입니다. 뮌헨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와는 듯합니다. 안주 하나 시켜서 그냥 대충 저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마트에서 병맥주 하나 사가지고 먹어야 할 듯합니다. 행운을 부르는 사자상인데 사자가 들고 있는 방패 아래쪽 사자코를 만지면 행운이 온다고 하는데 과거에 한 학생이 국왕의 행동에 항의를 하다가 풀려나면서 궁전을 나설 때 사자상을 만진 뒤로 사자의 코를 만지면 행운이 온다는 속설이 생겼다고 합니다. 로또 사기 전에 한번 만져보세요. 뭐 좋은 일이 있을지 누가 합니까? 좌측에 보이는 건물은 펠트헤른할레라는 군사기념관인데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로자데이 란치 회장을 건져서 만들어 뮌헨이 독일의 이탈리아라는 별명을 갖게 된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행 17일차 아침입니다. 밤사이 비가 왔네요. 어제 날씨 진짜 좋았는데 하루 만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 중 한 곳인 호프브로이 하우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곳 호프브로이 하우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홀이죠. 1589년 바이에른 공국의 왕실 전용 양조장이었는데 1828년에는 일반인에게도 개방되었다고 합니다. 이 맥주홀이 생겨난 이유도 재미있는데, 맥주 순수량에 의해서 맥주의 품질을 유지하려고 했는데도 민간 양조장에선 이를 지키지 않아 맥주의 품질이 떨어지고 맛이 없자 화가 난 빌헬름 5세 공작이 제대로 된 맥주를 마시기 위해 양조장을 세우게 되었고, 일반인이 아니라 왕실과 귀족이 마셔야 하기 때문에 맥주 순수령을 가장 완벽하게 준수하는 모범 양조장이 된 것이고, 그로 인해 품질이 보증된 왕실 맥주는 아주 비싼 값에 팔리는 국가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맥주 맛있게 먹고 미넨 레지덴츠로 와서 안뜰 구경도 좀 하고 외관 구경도 좀 하고 솔직히 입구를 찾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가려다가 우연하게 입구를 찾아 입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레지덴츠에서도 아름다운 공간 중 하나인 안넨 갈레리입니다. 벽면에 비텔바흐 가문 121명의 초상화가 마치 가계도처럼 걸려 있는데, 이는 우리의 가문이 이렇게 유속 있고 정통성 있는 가문이다라는 것을 방문객들에게 시각적으로 압도하며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장치였습니다. 조개 껍데기와 산호 화산석 등으로 장식된 그로토홀입니다. 매너리즘 양식의 걸작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징그럽기만 보입니다. 이곳은 레지덴츠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가장 크고 화려한 르네상스식 홀인 안티콰리움입니다. 알브레히트 5세 공작이 자신의 고대 조각상 수집품을 보관하기 위해 만들었다가 이후 연회장과 무도회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더 화려하게 개조되었습니다. 벽면을 따라 서 있는 흉상들이 알브레히트 5세가 수집한 고대 로마와 그리스 황제 및 철학자들의 흉상인데, 이 수집품들 때문에 안티콰리움, 즉 고대 유물실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팔레르모 노르만 궁전 내부에 있는 카펠라 팔라티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와 유사한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 2차 세계대전으로 천장과 내부 장식이 거의 파괴되어 다시 재건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소리 울림의 잔향이 매우 아름다워 클래식 콘서트 등 공연장으로서 인기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바체스 가문의 상징인 팔치의 사자입니다. 밖에 있는 것은 모준품이고 이것이 진품입니다. 그런데 유럽에 있지도 않은 사자가 상징이 되는 이유는 성경이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상징물을 선호했기 때문에 유럽 여러 곳에서 사자가 상징물이 된 것인데, 사자라는 동물은 유다의 사자처럼 신성한 왕권과 우리는 사자처럼 강하며 이 땅을 보호하는 수호자라는 성경적 의미와 정치적 메시지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이곳은 연회장 중 하나인 황제의 홀입니다. 저 금박 장식은 진짜 순금 24K에 가까운 금박으로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리치룸 구역의 녹색 갤러리로 귀빈들을 초대해 자신의 수집한 예술품을 자랑하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이것도 리치룸 구역의 한 곳인데 벽의 황금빛색은 금사를 이용해 정교하게 수놓은 직물입니다.
레지던치 관람을 마치고 신청사에 와서 내부 중정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도